최근 통영시내 곳곳에서는 경사스러운 소식이 담긴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통영구에서 무려 7년 만에 배출된 카이스트 합격생. 소문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통영고등학교 교실을 찾았다. 저 오늘 이 책 2권 끝내려고요. 공부 시작과 동시에 보는 것은 책의 목차. 총 9단원 300여 페이지나 되는 양을 하루에 섭렵하려면 무턱대고 공부해서는 안 된다. 깊이 공부해야 할 단원과 아닌 단원, 단원과 연관성도 미리 파악해둔다. 한 과목 자체가 뭐 단원 끊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전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그 연관된 내용들을 모두 봐주면 이제 끊어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탄탄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1단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상식을 묻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간단하게 문제만 좀 풀고 넘어가려고요. 적정한 시간 분배, 작전을 잘 짜야 한다.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단원은 간단하게 내용을 훑는 선에서 끝내고 마무리한다. 1단원과 같은 단원에서 공부 시간을 줄여야 다른 단원에서 시간을 벌 수 있다. 본격적인 생물 공부가 시작되는 2단원, 영양소와 소화. 도유는 개념서를 보는 순서도 특이하다. 단원의 맨 앞부분부터 보는 것이 아니다. 가장 핵심이 될 만한 내용부터 찾아 나선다. 2단원에서 제일 먼저 찾은 것은 소화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 빈 종이에 해당 그림을 베끼기 시작한다. 2단원은 음식물의 흡수와 소화 과정을 다루고 있는 단원이다. 제가 뒤에 요약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 단원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일단 구조를 살짝 잡아놓은 거거든요. 소화의 과정에는 복잡한 단계가 많기 때문에 도유는 소화기관을 그리는 것으로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다른 경우보다 조금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리는 편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단순히 그림을 따라 그리는 걸로 보인다. 하지만 핵심 개념을 뼈대로 세우고 세부 개념을 통해 살을 붙이는 이 과정은 단원 전체의 맥락과 세부적인 개념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훌륭한 공부가 된다. 개념서의 정리가 끝나면 도유는 교과서를 찾는다. 보충될 개념, 이해를 도울 예시, 미처 채우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꼼꼼하게 찾아 해당 부분을 채워둔다. 수업 시간 꼼꼼하게 남긴 필기는 이때 힘을 발휘한다. 선생님이 하신 설명과 예시는 내용의 이해를 돕고 기억을 오래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미 알고 있는 용어라도 다시 한번 성질과 특징까지 정리한다. 2단원 전체가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됐다. 여기 적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여기 모두 정리를 한 거거든요. 제가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싶은 핵심으로 잡은 그림에 제가 알게 된 것들을 하나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가지 제 머릿속으로 점점 채워놓는 과정을 손으로 적어 놓은 거죠. 정리가 끝났다고 해서 단원 공부가 끝난 건 아니다. 손으로 정리한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며 머릿속에 다시 새겨두는 작업이 필요하다. 짧은 시간이지만 집약적으로 공부한 2단원. 도유는 과연 얼마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나 2단원의 설명을 부탁해보았다. 자, 일단 1단원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주요 3대 영양소를 입을 통해서 먹어서 이제 식도에서는 연도 운동, 위에 음식물이 도달하면 이제 음식물이 도달했다는 신호로 위에서 신경도 작용을 하고 또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이제 위에 위벽에 있는 주세포와 부세포에서 각각 주세포에서는 펩시노겐 그리고 부세포에서는 HCl 즉 염산을 분비하게 되거든요. 소장에서는 장액 역시 분비되기 시작해요. 장액에는 이제 뭐 말타제, 락타제, 수크라제라고 불리는 이제 탄수화물 중에서도 각각 엿당 그리고 젖당, 설탕을 분해하는 효소들도 나오고요. 펩티다제라고 해서 아까 펩신 그리고 이자에게 트립신이 단백질을 폴리펩티드나 뭐 디트리펩티드라는 펩티드의 형태로 분해를 해놨는데 이제 그 펩티드를 도유의 설명은 20여 분이 넘도록 계속됐다. 짧은 시간 단순 암기했다고 하기엔 깊고 두터운 내용. 전 원래 암기하는 걸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할 때 이제 하나하나 떨어진 개념으로 보지 않고 전부 다 연관돼 있는 개념으로 보거든요. 연관돼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을 때 좋은 점은 따로따로 떼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잊어버렸을 때 이제 더 이상 거길 기억하게 될 수단이 없으니까 완전히 잊어버리고 마는데, 그렇게 연관관계를 만들어서 서로 묶어두면 한쪽을 잊어버리더라도 다른 한쪽을 통해서 기억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더 쉽게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생물의 피불이란 개념을 잊었을 때에는 혈액이나 혈병, 혈청 등의 개념을 통해 피불인을 떠올릴 수 있다. 하나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연관성, 이 연결고리를 잘 파악해가는 공부를 한다면 공부가 좀 더 쉬워지게 된다. 2단원 소화 파트에서 보시면 이제 제가 소장의 융털에서 모세혈관에서는 소용성 영양소들이 간을 거쳐서 하대 정맥을 거치고 심장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지용성 영양소는 융털의 암주간에서 림프관으로 갔다가 가슴간 상대 정맥으로 거쳐서 심장을 통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배웠잖아요. 3단원 순환 파트에서는 이제 아까 봤었던 하대 정맥 쪽에서 수용성 영양소가 들어오고요. 상대 정맥 쪽에서 지용성 영양소들이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는 순환에서 온몸으로 영양소를 운반하고 나르는 것들을 배워요. 이제 여기서 이제 3단원 순환 파트에서 온몸으로 영양소가 날라졌다면 이제 또 4단원의 호흡 파트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호흡 파트에서는 아까 그 순환 파트에서 심장이 날라졌던 영양소들을 이렇게 세포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바꾸고 생명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흡수된 영양소가 순환에 미치는 영향, 순환을 통한 호흡의 변화. 단어는 다르지만 서로 긴밀한 관계로 연결돼 있다. 도유가 한 과목을 하루에 몰아서 정리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공부한 개념을 보다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원 간의 연관성을 보다 확실하게 깨우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까 싶었지만 해질 무렵이 되자 마침내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시각의 전달과 인지 과정을 알아가기 위해 눈의 구조를 그리던 도유.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자리에서 일어선다. 하루 종일 생물에만 매달려왔던 도유가 꺼낸 것은 물리책. 갑작스레 물리 공부를 시작한 것엔 아마도 도유만의 이유가 있을 터. 도유가 펼친 것은 렌즈의 공식이 적힌 단원. 수정체 이완과 수축에 따른 물체 거리를 공부하던 도중 물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렌즈의 공식과 눈의 원근 조절의 개념이 유사하다는 것을 기억, 내용을 보충한 것이다. 여기 책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제 생물에서 물리 내용을 알면 훨씬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서 살짝 물리책을 꺼내서 내용을 찾아보고 필기를 좀 했어요. 이 부분은 눈의 원근 조절이라는 자극인데 생물의 입장에서는 먼 곳을 볼 때는 모양체가 이완하고 진대가 수축하여 수정체가 얇아짐으로써 초점거리가 길어진다. 그래서 그냥 이렇다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생물에서 수정체 이완과 수축은 단순히 암기해야 하는 내용. 하지만 물리에서 나오는 렌즈의 공식을 이용한다면 외울 필요 없이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두 과목을 동시에 학습하는 효과도 있다. 최근 수능 기출문제에서는 다른 과목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등장하곤 한다. 이런 문제도 그러네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싹튼 콩과 양초, 그러니까 체 내에서는 호흡을 하는 게 단계별로 일어나고 이제 양초는 한 번에 이렇게 일어나서 똑같은 에너지가 나와도 사람 몸은 타지 않는다라는 생물 내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화학적 지식으로도 이 문제는 처음에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화학적 지식으로도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네요. 생물 문제로 출제된 기출 문제. 하지만 화학식만으로도 답을 찾을 수 있다. 과연 도유의 머릿속, 오늘 하루 공부한 과목 생물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을까? 오늘 하루 공부한 생물 전체의 내용을 설명해내기 위해 도유는 사람의 인체를 그리기 시작했다. 인체 기관에 따른 생물 각 단원의 내용이 등장. 핵심 개념부터 세부 내용까지 세세한 정보들이 덧붙여지기 시작했다. 도유가 그린 그림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복잡한 용어는 간략하게 앞글자를 따서 표시. 핵심이 되는 내용에는 자신만의 기호로 표시해두었다.
복잡한 과정도 간단하게 도식화해 이해가 쉽도록 정리돼 있었다. 영양의 흡수와 배설, 혈액의 순환, 호흡의 과정, 자극과 반응, 생식과 유전까지 고교 과정에서 다루는 생물 전 단원이 한 장의 그림 속에 모두 들어가 있다. 어렸을 적 제가 공상하는 걸 좋아했어요. 공상은 보통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끼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반영이 돼서 아마 지금 이런 공부법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생물 전체 개념 공부는 끝이 났지만 이것으로 도유의 특별한 하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도유가 다시금 펼쳐든 것은 생물 문제집. 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 건 아니고요. 제가 아직도 개념이 약간 미약하다라고 싶은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조금 선택적으로 문제집을 풀 계획이에요. 문제풀이는 도유의 하루 공부의 최종 마무리 단계. 모든 개념 정리를 끝낸 상황에서 도전하는 과정이다. 하루가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 때문에 한 권 전체를 풀기보다는 이해가 부족했던 단원이나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느낀 단원 위주로 문제를 선별, 골라 풀어야 시간 내 공부를 마칠 수 있다. 틀린 문제나 푸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었다면 반드시 개념서를 찾아 완벽한 마무리 작업을 해둔다. 문제풀이는 단순히 아냐 모르냐를 점수 매기는 과정이 아니다. 부족한 개념을 파악하고 그 지점을 보충, 오늘 하루 공부한 내용을 보다 견고하게 다지는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서 치러져야 한다. 가장 목표로 하는 건 제가 하얀 종이 위에 단 2글자로 생물하고 적었을 때 생물과 관련된 개념들이 가지에 뻗어나가서 그 모든 내용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된다면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제 공부의 완성이에요. 도유의 특별한 하루는 좀 더 완벽하게 과학을 공부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던 중 찾아낸 방법이다. 개념 정리와 연관성 파악, 하루 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다 보니 어느새 도유는 한 과목 전체를 꿰뚫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